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손주랑 공원 산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60세만 돼도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까? 이 질문 환자분들뿐 아니라 저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 45년 차 82세 내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비싼 약도 아니고 거창한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삶의 질을 갈라놓는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외곽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이정호 어르신과 75세 김말순 어르신이었어요. 두 분은 나이도 같고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20분씩 산책을 하며 손주와 영상통화로 농담을 나누고 활짝 웃는 분이었어요. 반면 김말순 어르신은 불면증과 무릎 통증 때문에 집안에서조차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주가 찾아와도 기운이 없어서 오래 못 앉아 있겠다라며 한숨을 쉬곤 하셨죠. 여러분, 두 분 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였어요. 저는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건강과 수명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을 돌보면서 알게 된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3가지 습관과 노화를 되돌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2가지 장수 비결,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은 단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책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찬물 세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도 건강을 챙겼다라고 뿌듯해 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은 이런 새벽 루틴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장민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빠르게 30분 걷기 운동을 하셨고 돌아와서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공복 상태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내 건강 비결은 바로 이거야 라고 자랑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장 어르신이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분들이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실 수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직전 아주 위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새벽 운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잠에서 깼을 때는 혈압과 심박수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예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은 완전히 깨어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격하게 걷거나 찬물로 세수하거나 공복에 카페인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로 심장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위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더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장민호 어르신의 새벽 루틴은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심장을 위협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저는 장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대신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나가는 대신 5분 정도 가볍게 기지개를 켜거나 어깨를 돌려주세요. 운동은 오전 8시 30분 이후나
아니면 오후 4시 6시 사이에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장민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오전 9시 무렵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산책을 시작하셨죠.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늘 피곤하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오히려 손주가 따라오질 못하겠다고 투정을 부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힘입니다. 새벽 운동, 찬물 세수, 공복 커피. 언뜻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장을 조용히 괴롭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5분간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기. 운동은 오전 8시 이후 또는 오후 46시로 조정하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심장은 한결 편안해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질 겁니다. 여러분, 밤 10시가 넘어도 TV 앞에 앉아 드라마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신 적 많으시죠? 혹은 늦은 시간 출출하다며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야식을 드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이영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밤 11시까지 드라마를 보며 감자칩이나 떡볶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피곤한 얼굴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깊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화면 시간과 야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이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신호가 망가져 버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밤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알츠하이머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늦은 밤 야식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음식은 위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혈당을 높이며 지방으로 바로 축적됩니다. 이영자 할머니 역시 이런 습관 때문에 혈당 수치가 올라 당뇨 위험이 커졌고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할머니께 2시간 전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모두 끄기. 대신 허브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종이책 읽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18도 정도로 맞추기. 잠들기 전 5분간 복식 호흡 명상하기. 복식 호흡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드라마를 끊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 좋아하던 옛날 가요를 들으며 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에는 허브차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정리하셨죠. 2주 뒤 다시 뵌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도 또렷하게 기억나고 심지어 혈당도 안정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늦은 밤 습관을 바꾸는 힘입니다. 건강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밤 9시 이후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밤 9시 이후 화면 끄기, 허브차 한 잔으로 마음 달래기, 침실을 어둡게 조용하게 만들기, 잠들기 전 5분간 복식 호흡하기. 단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 환자들 대부분은 3일 만에 숙면을 경험했고 아침에 상쾌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흰쌀밥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 익숙한 밥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김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흰쌀밥 2공기와 김치, 된장국 정도로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든든하다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무겁고 자꾸 어지러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밥을 잘못 먹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왜 흰쌀밥이 문제일까요? 첫째, 흰쌀밥은 혈당 지수지I가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흰쌀밥 위주의 식사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짧고 금세 배가 고파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체중 증가, 당뇨, 고혈압의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김정숙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이었기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삼색밥 식단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50%, 고구마 25%, 콩 25% 이렇게만 섞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고구마는 천천히 에너지를 내주며 콩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해 근육과 뼈를 지켜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찬에도 변화를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 끼니 녹색 채소 한 접시 추가 브로콜리, 시금치 등 생선이나 두부 반찬 꼭 포함하기. 밥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기. 김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현미밥은 질겨서 못 먹겠다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콩을 함께 넣으니 맛이 부드럽고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점심에는 시금치나물, 저녁에는 고등어나 정어리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150까지 내려갔어요. 다리도 덜 무겁고 손주들이랑 시장 다닐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줄이고 현미 콩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당뇨 위험이 30%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0% 줄었다고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밥그릇을 바꾸는 것, 반찬에 채소를 하나 더 올리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고구마 콩 섞은 삼색밥, 밥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는 2배로 늘리기.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버섯으로 단백질 보충.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대부분은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밥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반찬이 뭘까요? 삼겹살, 튀김, 국물 요리 이런 음식들이 입맛을 확 당기죠. 그런데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런 고기 위주 식단이 오히려 몸을 무겁게 하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겐 채소와 단백질이 생명줄과도 같아요. 제 환자 중에 74세 오상민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고기가 희미지라며 매일 삼겹살, 치킨 같은 고기 반찬만 드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검사 결과는 뻔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고지방 음식 위주의 불균형한 식단이 원인이었죠. 여러분, 왜 채소와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첫째,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둘째,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 걷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일상이 금방 무너집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을 15% 낮추고 심장병 위험을 20%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상민 할아버지께 간단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오트밀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편하고 과일은 비타민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줍니다. 점심 현미밥에 고등어 같은 생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저녁 두부, 버섯 같은 단백질 반찬 위주로 하고 밥은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력이 30%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오상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고기 없이 밥을 먹으니 허전하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현미밥에 고등어를 먹으니 속이 편하고 든든하네요. 브로콜리랑 시금치를 곁들이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배도 안 고파요. 2개월 뒤에 다시 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20%나 내려갔습니다. 아침 산책도 훨씬 가볍고 손주들이랑 공놀이를 해도 안 지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의 힘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식사 때마다 채소 한 접시 추가, 고기는 줄이고 생선, 두부, 버섯으로 단백질 보충, 밥은 소량만 대신 꼭꼭 씹어 먹기.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밥상 위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밤 9시가 지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집안일을 마저 처리하다가 자정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으시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 시간이야말로 나만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밤 9시 이후의 작은 습관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반대로 장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정미경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밥 챙기고 빨래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다 보면 항상 밤 11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늦게 자도 괜찮다며 웃으셨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만성 불면증과 불안정한 혈압, 원인은 바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과 화면 노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밤 9시 이후가 중요할까요? 첫째,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도록 돕는데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국 잠은 얕아지고 뇌는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둘째, 늦은 밤까지 활동하면 심혈관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와 심장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셋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고 수면의 질이 30%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미경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밤 9시 규칙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모두 끄세요. 대신 10분 정도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저녁 식사는 8시 이전에 마치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방은 어둡게 유지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세요. 처음엔 할머니가 TV 없는 밤은 너무 허전하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도 8시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신 할머니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이 깊게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놀아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혈압도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얼굴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밤 9시 규칙의 힘입니다.
복잡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9시가 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을 쉬게 하는 것.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밤 9시 이후 화면 OFF, 허브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침대 옆에 책 한 권을 두고 10분만 읽어보기. 여러분의 몸과 뇌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일은 병원 예약이 있지, 손주 학원비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 같은 걱정거리가 머리를 가득 채우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하루의 고민을 되새기며 뒤척이다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 환자 중에는 76세 황영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문제 때문에 매일 밤 고민이 많으셨어요. 침대에 누우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새벽 2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드셨습니다.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마음 편히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아버지께 5분 감사하기라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리거나 노트에 적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이 맛있었다. 손주가 웃으면서 전화해줬다. 공원에서 본 노란 국화가 예뻤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왜 감사하기가 중요한 걸까요? 첫째,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데 감사는 이 과정을 반대로 바꿔줍니다. 둘째, 감사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셋째,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23% 줄고 깊은 수면이 40% 늘어난다고 합니다. 황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나 하며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대로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매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오늘도 밥을 잘 먹었다 같은 문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손주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줬다. 아내와 같이 마신 차가 따뜻했다처럼 구체적이고 따뜻한 기록이 늘어갔습니다. 2주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꿀잠이에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심지어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5분 감사하기의 힘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잠들기 전 5분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안정시키며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자리에 눕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적기. 종이 노트가 부담스럽다면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의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의 수많은 환자들이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혼자 하다 보면 어떠신가요?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쉽죠. 저 역시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가꾸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는 78세 최옥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 때문에 집 밖을 잘 나오지 못하셨어요.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혼자 운동하려니 자꾸 깜빡하고 의지도 약해져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꾸준히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함께하는 건강 습관을 권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룹으로 운동이나 건강 활동을 하는 분들은 혼자 하는 분들보다 습관을 3배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해요.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제 권유대로 동네 친구 3명과 아침 9시마다 공원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 30분 이상 걷게 되었죠. 또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매일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걸었다. 손주가 준 과자가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었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가볍습니다. 무릎도 덜 아프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게 하루 중 제일 즐거워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활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죠. 무엇보다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놀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웃음 속에 건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운동도 식습관도 생활 습관도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할 때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가까운 친구와 함께 걷기 약속 잡기, 가족과 함께 식단 바꾸기,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채소 반찬 늘리기, 하루 감사한 일 하나씩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라면 지치고 포기할 수 있는 길도 함께라면 웃으며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오래 지키는 비밀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 손을 잡아보세요. 내일 아침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활기차게 바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순간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7일 안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